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창원 대표님께서 함께 가꾸는 문화활동들이 어떻게 주민들을 달라지게 했나라는 측면에서 사례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저하고 좀 겹칠 수는 있지만 제가 포커스를 잡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또 그들의 마을에 또는 지역에 전통을 찾아서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실제 소소한 이야기들로 한번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문화활동, 예술활동들은 비슷비슷하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혹시 그 KBS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할머니들의 래퍼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할머니들이 랩하는 거 보셨죠? 네, 지역에 어떤 한 청년이 들어가서 할머니들과 하는 랩 때문에 매우 유명세를 탔죠. 그런 것처럼 어떤 지역의 어떤 공간에 문화예술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마을들, 소소한 단위의 마을 공동체들이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 속에 먼저 주도해 나가는 리더들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창원 대표님께서 시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도 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군에 우포늪이 있는 지역이에요. 가보셨나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늪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마을에 새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새집마을은 우포늪을 배경으로 하는 아름다운 생태문화예술마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이 우포늪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활동들이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전문가 못지않은 사진 작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 나는 갈대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태문화 학습을 이어나가면서 다양한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함께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시화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나비야 청산가자라는 시집이 2권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낸 시집이에요. 삶 자체가 그대로 예술이 되는 시집인데, 여기는 마을 주민 중에 이장님이 있어요. 여성 이장님인데, 그 이장님이 마을 어르신들이 좀 무료하고 재미없게 사시는 것들 때문에 지역에 이장님을 보시면서 마을에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자치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공동체 활동을 마을 안에서 도입을 했어요. 그 도입을 통해서 3년 동안 마을에 할매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활동들을 해서 그 결과물로 시집을 냈는데, 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첫째 시집에 보면 제목이 며칠 비운 집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래 어제 나는 집에 없었어. 내 나이 91야. 91세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갔어. 부산에서 하루 놀고 전라도에 갔어. 저 차 속은 시원한데 밖은 찜통이야. 삶 자체가 이렇게 시의 운율로 탄생을 하면서 삶 자체가 예술이 되는 거죠. 여기 곶대라고 있는데, 곶대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콩이 3가지, 4가지가 나거든. 곶대 그때인 것 같기도 해요. 곶대 제 위에 2개 벌어져 있거든. 4가지를 따쁘면 크고 노란 게 많이 연다. 여기 보면 성주댁 이용희라고 해서 지었고요.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제목이 시어머니 94. 시어머니가 94인가 봐요. 아프면 내 좀 살려도 울엄마야 하신다.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잘 썼죠?
네, 이거를 이런 할머니들이 하나하나 시를 쓰시고 또 그 옆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직접 마을에 전시되어 있는 직접 쓰신 글로 쓰신 전시되어 있는 걸 봤는데 이게 몇 년 후에 갔더니 이렇게 시집으로 탄생을 해서 두 권이 나왔다고 이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가끔 볼 때마다 너무 재미있고 위트도 있고 삶 자체가 이렇게 시로 탄생을 하니까 너무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즐겨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깊이 있게 좀 들려드릴 사례는 홍성군의 대천마을이 있는데요. 이 대천마을에서 하는 활동을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마을은 지금 마을 축제를 만들어서 한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5년째 이어오는데 주제가 뭐냐면 들돌들기예요. 마을에 옛날에 그 한 200근쯤 되는 무게의 들돌들을 들어가지고 힘자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재현을 해가지고 어느 날 모여서 마을 축제를 했습니다. 마을 축제 이름은 은하봉 들돌들기 축제입니다. 들돌들기 축제인데 이게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 제가 거기에 사시는 리더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있는 대천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들돌 이야기의 숨은 그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마을은 52가구 정도가 사는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실제로 뭐 소재지 옆에 있기는 하는데 아주 농촌 마을과 다름이 없어요. 그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면 소재지일지라도 거의 도시에 그런 문화들이 전혀 없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과 비슷합니다. 요 마을인데 거기에 사는 리더들의 실제 모습이 이 정도예요. 굉장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어르신들이죠. 이 어르신들이 이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시초가 된 분들이죠. 이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들을 추진하면서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점은 충남도에 희망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뭐냐면 마을의 미래 계획을 세워주는 마을 주민 교육 사업이에요. 주민들에게 마을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꿈꾸고 이야기 나누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첫 번째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 이제 포럼을 하는 게 있어요. 주민들끼리 모여서 우리 마을 어떤 마을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고 어떻게 함께 살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마을의 발전 계획을 나름대로 만들게 도와줍니다. 이 계획을 만들면 그 안에 주민들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문화활동도 해보고 싶다, 마을에 함께하는 어떤 뭐 경관이라든지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 싶다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도 함께 뭔가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을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마을에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현재 은하봉 들돌 축제가 굉장히 발전하게 된 사례인데요. 한번 들여다보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포럼도 하고요. 모여서 포럼도 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마을에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마을의 쉼터를 활용해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예를 들면 여기에 쓰레기만 버려져 있었는데 이곳을 화단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을이 달라지다 보니까 마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첫 번째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나 해보자 라고 한 게 제1회 은하봉 들돌 축제를 마을 주민들이 기획해가지고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뭔가 제대로 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설프게 이렇게 들돌을 드는 뭐 체험도 해보고
또 경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때 한번 해보니까 모든 게 신기했고 또 모든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내년에 또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재원을 우리한테 안 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축제를 이어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스스로 생겼고 그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제 마을도 좀 깨끗하게 하고 싶고 이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해보니까 필요한 돈이 300만 원이었대요.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마을의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았대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는 부분, 돈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실제로 주민들의 인력으로 이를 해결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마을을 지켜보게 됐고 마을에 이것저것을 해보라고 연결도 해주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마을 앞에 경관도 조성하고 길도 정비하고 마을 정화활동도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씩 조금씩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하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을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연극반, 합창반, 다듬이 공연,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문화복지 활동들을 하고 또 마을 사업과 연계를 하면서 사진전을 개최한다든지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의 문화달력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은 모여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공동체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간 문화활동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세련화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축제가 보다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활동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것들이 생겨났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지도할 수 있게 되었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을의 빈 공간, 마을의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그 마을에서 마을 학교를 유치하게 되었어요. 방과 후에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고 시골에는 어떤 문화활동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 학교를 유치를 해서 그 2층에서 마을 학교 미술, 마을 학교 탈춤, 마을 학교 요리 어르신들이 잘하는 거죠. 이 어르신들이 잘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주는 주민 강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함께 이야기해서 기획해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는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금은 모여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보고 함께 기획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까 말했듯이 마을에 그치지 않고 이 홍성군의 지역 문화 활동으로 넓혀져서 초청받아서 불려가기도 하는 정도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정리를 해보자면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를 시작하니까 두 개의 고민이 생겼다. 고민은 힘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있었다. 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또 사람이 나타났고 그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도와줬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지금은 뭐가 무섭지가 않대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함께 모여서 그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 6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서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을에 활력이 생겼다. 어르신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좀 해보자 하신다. 그리고 하면서 배운다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고 잘못되면 수정해서 평가하고 내년에는 다시 이렇게 반영해보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옆에서 처음에는 쳐다만 보고 쳐다보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봄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을 느껴서 나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연극단도 생기고 합창단도 생기고 다듬이 공연단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문화활동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도전 정신이 생겼다고 해요. 내년에는 무엇을 해볼까?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고 탐색해보고 잘 모르지만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려서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유치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농촌마을은 이제 외부에 나간 출향민이나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귀농귀촌인들도 많이 생기죠. 이런 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내에 사람이 생겨요. 재주꾼이 생겨요. 사회자가 생겨나고 또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끼를 발산해서 다시 나타나게 되고 또 찍사도 있고 그 안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러면서 마을들이 자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만드는 문화예술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포천에도 이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마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멈추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첫걸음이자 밑걸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역 내에서 엄청 큰 어떤 문화활동이라든지 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문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삶 속이 진짜 문화이다. 그것들을 찾아서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즐기고 나눌 때 진짜의 삶에서의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시골 어르신들 나이 많고 절대 못할 것 같은 이런 어르신들도 하는구나. 어떻게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 바로 해결점이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